예,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SSK 사업단의 이벽규입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발표 주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례로 한 기술 이전 확산을 촉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어떤 키 팩터인데 이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저희가 충남대 SSK 사업단의 그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가 네트워킹을 목표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그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경희대학교 하면은 저 개인적인 그 얘기로는 NGO 연구라든지 국제개발 원조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충남대학교 SSK인데 대전에 있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린다면 대전 하면은 지리적으로 대전 하면은 어떤 특색과 강점이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 드세요? 대전? 우리가 독일의 그 조그마한 도시 프라이부르크를 가면 독일의 그러니까 환경 수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 순천시 있죠. 순천시가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환경 수도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이렇게 또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전 하면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학의 도시죠. 대덕 연구개발 특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죠. 연구재단의 본부도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연 R&D 국가예산에 몇 조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예산이 대전으로 유입되어 있고, 정부 출연연구소 30개 가까운 정부 출연연구소가 다 대전에 집중되어 있죠. 기업들도 거기에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이 어젠다 심포지엄인 세계화 시대에서의 어떤 국제협력과 한국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방금 전에는 경희대 박목명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원조 SDG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화두를 잡고 얘기를 하셨다면은 저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그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그거의 하나의 축으로서 과학기술 개발에 우리 한국의 경험을 지식화해서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연구 주제가 저희 충남대 SSK의 연구 목적이자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발표에서도 한국이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개도국에 어떻게 저기할 것이냐에 있어서 개도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특히 개도국에서 이 한국의 과학기술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대전 쪽으로.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 그간의 발전에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유를 팔아가지고 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인적 자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 기반을 뒀던 게,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기반한 혁신, 이러한 내 토대를 둔 경제 성장 모델, 그러한 것으로서 파악을 하고, 그러한 그 한국의 과학기술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서랄까요?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이 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런 현장에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저기들을 컨설팅 내지는 저기를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여기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한국의 위상과 걸맞는 한국형 모델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지 이때는 무엇인지 이런 것이 일단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형 모델이면서도 그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고 또 그들의 수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모델. 그리고 아주 모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들 충남대 SSK의 두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에 있어서 이런 한국형 모델을 우리가 하나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논쟁 기점은 저희들이 크게 이제 발전 이론,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혁신 이론, 이 두 가지에 일단은 크게 걸쳐 있고요. 발전 이론 측면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그 1997년 이 동아시아 쪽으로 외환위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죠. 그게 오면서 사실은 발전 이론 측면에서 동아시아 모델, 그 이전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사룡이라고 하는 그런 동아시아 모델이 좀 의무시되고 그 뒤로부터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에서 그리고 그러한 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새로운 미래형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게 화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이론으로 제가 곧 이어서 발표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혁신 이론, 과학기술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목표, 과학기술 정책, 특히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로 보면은 결국은 그 나라의 혁신, 그 나라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이론틀을 도입을 해서 혁신은 크게 R&D와 그 다음에 그 R&D 결과물의 확산, 사회적 확산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제가 이제 발표하는 이 부분은 이 확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우리의 모델을 찾기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러한 것들이 충남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본다면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스태피라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죠. 스태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장에서 또 직접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앞서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충남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색이 스태피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이걸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과학기술 우리 경험을 연구를 하고 미래 방안을 찾고 합니다만 거기서 하는 그 주 관심은 우리나라 정책을 위한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해외에다가 확산시키고 할 건가 이 개도국을 염두에 두고 하질 않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이 확산을 어떻게 시킬 건가, 이 확산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에 있어서 지금 목표가 역할이 이 스태피라든지 차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코이카라든지 이런 쪽에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뿌리를 두고 그 현지의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산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 제가 이제 우리 충남대 SSK 사업단에 대한 네트워킹 차원에서 저희들 소개를 드린 거고 오늘 주제적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과정에서 크게 나누면 R&D 그 다음에 이 R&D 결과물이 확산되는 이러한 그 R&D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기술이 되겠고
그 기술은 제품이라는 형태로 기술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태양광 이런 것들. 그러면 태양광이라고 하는 그 관련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기술이 확산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걸 촉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확산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이고 그 협력적 거버넌스의 어떤 아주 핵심 요인이 뭐냐 이것이 이제 한국 모델이 우리 혁신의 한국형 모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고 이걸 구출할 것인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작성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소개,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 결과 이렇게 되는 건데, 방금 이건 간단하게 앞서 그 발표에서도 왜 그 SDG가 필요한가 얘기를 나왔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신기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SDG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신기술 기술, 예를 든다면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만큼 잘 확산되고 있질 않습니다. 여기서 확산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지지부진한 어떤 이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바로 그런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방법론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실태를 이렇게 본다면은 많은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게 실상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렇게 시도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그에 걸맞는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 그게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있다면 뭐냐,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배경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쭉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제 이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 주도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랄까요? 아니면 주민들이랄까? 이들이 같이 광범위하게 참여해가지고 일단 거버넌스를 협력적으로 할 때 기대되는 효과로서 특히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왜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되는가? 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도덕적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분위기 형성. 두 번째는 이것을 그러면 의지 차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재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지를 갖다가 강화시키고 역량을 도모하고 하는 데 있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그냥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들끼리 소통과 여러 가지 활동과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정부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관민 차원의 민간 차원의 협력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기대한 만큼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요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연역적 방법론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론을 통했습니다. 연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이 관련 이론과 이 연구 결과들을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연역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틀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입을 한 저기가 주로 제기한 것은 서울시의 사례와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독일 최근의 사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최근의 사례들을 넣어가지고서 과연 연역적으로 도출한 이것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그 귀납적인 방법을 썼고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연구 틀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타디 중에 하나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사례로 대입을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제시한 것처럼 7가지 팩토를 넣어가지고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지금 시간상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서울시에서 나온 결과로서는 사례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7가지 이 팩터 요인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틀을 가지고 사실은 라오스, 동남아의 라오스, 그 다음에 미얀마와 같이 이 똑같은 이론적 틀을 가지고 그쪽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긴 주로 사례 연구에 집중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론적 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도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같이 했습니다만 그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상 지금 좀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시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 그 사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는 그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결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기 한 7가지 팩터와 그 다음에 이 사례 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액션에서의 그런 디자인, 요인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개도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한 그런 요인들이다. 개도국에서도 SDG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가야 할 방향은 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지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례조사 그리고 특히 이 사례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그 안에 참여를 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참여를 하면서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개도국의 그런 이 제도적 디자인을 역할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실, 그러니까 실행 차원에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후에 또 계속 심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정도 자료로 대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호연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토론을 급히 부탁을 받고 또 그 발표 내용이 저의 전공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어서 토론 준비를 그저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제 토론 내용은 자료집 그 38에서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듯이 이제 기술의 변화와 확산이 빨라지면서 기술 혁신이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그 영향력도 매우 다양화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술 혁신이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키고 산업 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교육, 국방, 환경, 에너지 효율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기술혁신 그 정책의 핵심이 과학기술을 경제 산업 발전과 연계시키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 부문 정책으로 자리 잡았던 혁신 정책이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모든 정책의 기반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그 선진 국가들이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을 수립하고 핵심 그 의제로서 혁신 혹은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그 선진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원활한 과학기술 정책 통합과 조정 그리고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편과 함께 협력을 강조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관료, 기업, 대학의 전문가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형 혹은 협력형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등 거버넌스의 그 중요성이 과학기술 혁신과 확산 정책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발표자의 사례 연구 논문은 한국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협력형 거버넌스의 그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정도만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 본 논문에서 그 발표자는 그 원칙적 참여, 동기부여, 공유, 공동 행동 수용 능력과 같은 사회 역학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그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에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 포괄성, 참여, 호혜성, 비전, 관련성, 투명성, 자율성을 그 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요소로 보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역동성을 그 촉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의 경우 그러한 그동안의 그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 하드웨어적인 그 과학기술 중심이면서 또한 그 연구개발 주체 육성이라던가 지원 확대에 주안점을 둔 그 적극적인 육성 정책 때문에 그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핵심 주체인 기업과의 연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과학자들의 상향적이며 권한 위임적인 역할 분담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민간 전문가 또는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고 한마디로 시민 참여는 그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 이해하고 싶은 것이요. 바로 그 서울에서 에너지 효율성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한국적 관료주의 정책에서 과학기술 정책과 기술 확산에 대한 협력형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적 관료주의적 패턴 때문에 지금까지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확산 정책이 기초 연구, 그 이후 응용 및 개발 연구, 그것을 기반으로 한 혁신 및 확산을 통해 상업화에 이르는 그 선형적 과정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관련 질문을 제기하자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정책과 기술 확산의 그 선형 모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협력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이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 그리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